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삼성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쭉쭉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가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반도체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조정들, 기간 조정들이 또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클라이언트들이 테크주는 많이 샀고, 그 반면에 일단은 산업주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산업주가 좀 배수가 좀 높죠.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1.1빌리언 정도로 산업주는 팔은 대신에 테크주는 좀 많이 샀죠. 4.9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좀 많이 샀고, 그 다음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컨슈머 스테플러스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팔아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길게 보시면서 좀 장이 안 간다 하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FOMC에서 나타났던 성명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구인데, 거기서 보시면 체인지가 없다는 거죠. 팔렛에서 레이트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고, 2028년도 초에는 크다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컷이 없다는 말은 계속해서 국채를 갖다 누구가 던지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되겠죠. 그럼 이번처럼 또 베센트가 금리를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그때 대량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고, 하향으로 일단 지금 이제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HBM의 출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4년도에 6,000개였던 것이 2027년도가 되면 27,000개까지 들어간다. 즉 말해서 한 4.5배 정도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출하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에도 17,000개에서 27,000개로 상당히 늘어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HBM은 일반적인 칩이 아니고 엔비디아 GPU와 같은 AI 가속기에 직접 탑재되는 고대역폭의 특수 메모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구축되고 있는 모든 AI 컴퓨터 용량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그 가속도 그 자체라는 거죠. 2015년도에서 2010년도에 증가율이 62%, 2010년도에서 2027년도에 증가율이 또다시 59%나 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마이크로엔즈,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제조업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요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HBM은 일반 D램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과 마진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빠른 출하량의 증가는 생산량과 가격 결정력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는 마이크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미 공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경영진은 현재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실제로 요청하는 HBM 물량의 절반도 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제 수요가 이미 가파른 출하량의 증가 곡선을 훨씬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가 이미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2010년도에 2GB 상당의 HBM을 170억만 개 출하할 수 있고, 2027년도에는 270억 개에 도달하려면은 출하량이 59%는 더 증가해야 된다면은 메모리 부족 현상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지만 HBM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향후 몇 년간의 엄청난 수익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죠. 다음 삼성 역시도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7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 현금 배당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회는 조만간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현재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AI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힘입어서 순현금은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증가한 168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존 정책에 따라서 프리캐시플로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고, 연간 약 9조 8천억 정도의 정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주주 환원의 규모가 연간 100조에서 2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 배당금의 10배 이상이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시도가 매우 의도적인데 바로 전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 역시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계획이 확정된다면 주주 환원은 IT 업계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배당 수익률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주주들은 현금 배당을 갖다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세제 혜택과 주식수의 감소로 해서 자사주 매입을 선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와 결정이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는 지금 이익이죠. 어닝에다가 멀티플 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어닝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마이크론보다 못 가는 이유가 멀티플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의 환원 이런 것들의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면은 멀티플을 갖다가 4배 줄 걸 갖다가 8배 준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받고 있다. 그래서 자본의 배율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이대로 받고 있지만 멀티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에코티를 많이 줄이면서 그 에코티에 자본에 있는 것들을 다 환원을 해주면은 더욱더 많은 지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시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133%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 35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33%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월 말에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도 자세한 공개 내용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 공격적인 자본의 수익률 때문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장표 하나 보시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애리조나의 펩의 세일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고 요거는 일단 net profit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검은 거 자체가 쿼럴리 세일이고 애리조나 펩에 있어서, 그 다음에 파란 거 있죠. 이게 애리조나 펩에 있어서의 net profit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순이익은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 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모양이 되고 있죠. 제가 일단 갑자기 TSMC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AI 연산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AI 연산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빠르게 처리되고 저장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결론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쪽 분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AI의 지금 이제 상승 국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뭐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걸 보더라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에 관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이제 마이크론 2분기에 낸드 프레시 매출이 99.2% 급증해서 기록시야를 제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트랜스포스에 따르게 되면은 마이크론의 낸드 프레시 매출의 점유율은 1분기에 13.9에서 15.1%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로써 마이크론이 일본의 기록시야를 제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서 매출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스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은 평균 판매 가격 ASP에 상당한 상승에 힘입어서 낸드 프레시 매출이 118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99.2%가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5개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마이크론도 계속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SK하이닉스의 지금 이제 EPS 중간값이 있죠. 그걸 한번 볼 것 같으면 많이 가면은 좀 좋은데, 좀 많이 갔을 때는 뭐 63만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중간값 본다면은 한 47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2028년도는 적어도 한 에버리지 값이 51만 2천 원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물론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좀 성장은 줄어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까지 간다면은 현재 모습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의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4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PB 레이쇼 같은 5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지금 좀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한 6배수 정도까지는 받지 않겠는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면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41만 1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1만 1천 원 정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적어도 뭐 24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원 미만 때는 충분히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장세가 현재 장세인데 아직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는 조금 일단 세 바닥 정도가 나타났으니까 주가 자체가 일단 하방으로 어느 정도는 경직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바로 여기서부터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게 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이 따라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그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은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180만 원대가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 돌파해 준다면은 다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과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가야만이 가는 장인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쉽게는 가지 못하고 있다. 좀 많은 조정들이 필요한 시간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금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가 한 7만 원 정도 되고 있고 2018년도 되면은 7만 1,000원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2017년도가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하이로 보면 9만 5천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는 좋게 봐서고 좀 나쁘게 본도 평균적으로 봐야 되니까 7만 원대가 지금 고점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PE 레이쇼 자체가 4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4배수 4.1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PB 레이쇼는 3배수 되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일단은 지금 아까 7만 원 정도 줬으니까 하고 EPS 자체가 요번에 지금 2027년도에 거기다가 한 5배수 정도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57이 35, 35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뭐 직전 고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어디까지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자,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필요하니까 아직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가긴 가는데 그렇다면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도 이때까지 추세는 하락되는 추세 있죠. 그건 일단 벗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추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추세는 일단 벗어났고, 자 하락 추세가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가 좀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똑같이 일단은 지금 이제 3중 바닥으로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저점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직전 고점이라든지 그런 걸 완전히 뚫지 못했으니까 시간과 기간 조정은 걸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 있던 29만 원대, 30만 원대가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그만 뚫어준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킹하셔야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지수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있는 거 자체는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삭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삭스 지수고 필리 지수고, 이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직전 고점을 갖다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이만큼의 갭이 생기고 있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얘는 근데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물론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폭이 좀 더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힘이 없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려면 얘가 가져야 되는데 얘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지금 이제 쌍봉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거치면서 다시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또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나스닥 지수도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빨리 가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빨리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간 조정이 조금은 많이 걸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